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민주당의 2, 3중대란 말이 있는 민주평화당, 딱히 야당 역할은 안 하고 민주당만 바라보는 정당인 줄 알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민주평화당이 분열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창훈 정치부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민주평화당 최근에 우리가 관심을 좀 안 두고 있었는데요. 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좀 신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민주평화당이 왜 갑자기 분열이 됐는지요. 네, 분열 없이 잘 가다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흡수될 거다. 이런 예측이 아주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젯밤 심야 토론을 했습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아주 경론 끝에 갈라서기로 한 건 아닌지 저는 의심이 되는데요. 먼저 자료 화면으로 어제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당이 사분오열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한 원로 정치인의 역할,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뒤에서 들쑤시고 분열 선동하는 그분의 행태는 당을 위해서 참 불행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한 원로 정치인, 우리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분이죠. DJ의 비서실장을 했던 그분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렇게 분란이 일으켜진 데는 아무래도 민주평화당이 항상 제3지대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로 가서 올바른 견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패스트트랙 때 봤을 때 거의 뭐 그냥 2중대 아니면 3중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국민들에게 설득할 만한 명분이 많이 부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도 분열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긴 했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였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들어가냐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들어가냐 그리고 뭐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선거구 조정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계속 분열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래도 민주당과는 한 배를 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그리고 분열이 생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것이 야권의 분열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야권의 분열은 민주당의 분열로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현재 당적이 없는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의당이나 민주당 출신의 당적이 없는 의원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들이 정동영 대표에게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했지만 정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대위 체제 전환 주장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별도로 만나 대한정치를 발족했다. 시작은 10명으로 미약하지만 앞으로 내부, 외부에서 세력을 키워갈 것. 이 대한정치를 발족했다 그러는데요. 대한정치 명단을 보여드리면요. 이 이름은 변화와 희망의 대한정치연대입니다. 그래서 약칭 대한정치. 김종애,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환, 장정숙, 정인아, 천정배, 최경환 이 10명의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지금 밝혔는데요. 이 의원들이 이제 비당권파, 정동영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을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유성엽 원내대표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두르고 일당이 될 수 있는 튼튼한 경제정책을 만들어 대한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한정치 대표단은 이제 대표의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최경환 의원이 대표 간사 그리고 장정숙 의원이 대변인을 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게 되게 재미난 거 아닙니까? 이 작은 정당에서 또 분열이 발생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 면면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옛날부터 국민의당 시절부터 박지원의 그런 추종 세력 혹은 박지원과 아이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지원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보면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도만 보면 거의 뭐 정당에 가깝게 대표자도 있고요, 대변인도 있고 뭐 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정당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하는 건가요? 지금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선을 긋더라고요. 하지만 물론 이제 뭐 자유한국당만 해도 뭐 포용과 도전이라고 포도 모임이란 그런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 안에서도 생각이 비슷하고 그리고 뭔가 지역이 같거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뭐 지역 발전을 위한 모임 혹은 뭐 초대선 의원 모임도 있고 아니면 중진과 초대선들이 모두 모여서 뭐 정책 개발을 하는 모임도 있고 그런 모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을 결성하는 게 무조건 분당이나 탈당의 신호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대한정치가 생겼다는 얘기는 분명히 분당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요. 물론 이들은 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되겠다라는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예, 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네 모임을 만들었을 때는 네. 뭔가 이렇게 정책적 차별성이라든지 뭐 정치적 사상이 다르다던가 이념이 다르다던가 뭐 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네. 부분들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여기 소속돼 있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있는 분들이거든요.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목포고, 여기 뭐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수고요. 이런 분들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그러니까 전북과 전남이 약간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전남 쪽 의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 뭐 전북이긴 하지만 뭐 유성엽 의원은 뭐 박지원 의원과의 인연이 되게 깊은 걸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라남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호남계 정당으로서의 뭔가 발돋움을 한번 하겠다. 혹은 민주당과 이 통합이 됐을 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인들이 밥그릇을 잃지 않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목적이 아닌가. 뭔가 뭐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뭐 지역적인 발전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년에 나 국회의원 한 번 더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박지원파와 정동영파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민주당이랑 합당할 거면 누가 먼저 합당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디가 좀 더 적극적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제가 판단하건대는 박지원 의원은 사실 문재인 지금 대통령과 사이가 매우 안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이 민주평화당 안에서도 민주당을 갔을 때 되게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한정치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은 아무래도 민주당과 통합이 됐을 때 경선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선거구 조정을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을 할 때 선거구 조정에서 본인들이 피해를 안 보거나 혹은 본인들의 지역구가 날아갔을 때 최소한 뭐 광역별 비례대표라든지 뭐 비례대표 자리를 보장을 받는다면 이 10명의 표가 표결에서 본회의 표결에서 큰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이 110명 아닙니까? 그 110명의 반대만으로는 사실상 통과를 막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10명, 뭐 바른미래당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표결에서 부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결을 위해서 민주당이 이곳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네가 사이즈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캐스팅 보트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아, 그렇죠. 이 표결에서 봤을 때 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민주평화당의 지금 이 대한정치에 소속된 의원들이 전원 다 찬성을 해준다면 뭐 한두 표 차이라도 표결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도 민주당 내부의 이탈표가 얼마나 많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거거든요. 공수처야 뭐 다른 이야기지만 선거법 개정안은 자신의 지역구가 날아가서 본인이 출마를 못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탈표가 어디서든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10명 정도가 총대를 매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민주당 내부 설득에도 뭐 아무래도 이제 명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다시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제 대한정치에서는 지금 현재 무소속인 의원들을 좀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당에서 같이 있었던 손금주, 이용호, 그리고 뭐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 등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 중에 국민의당이나 뭐 민주당에서 넘어온 그런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세를 넓혀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대한정치만으로 아마 교섭단체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민주평화당을 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지금 2명의 국회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총 16명인데 물론 이게 교섭단체가 되기에는 그 바른미래당 출신의 비례대표 2명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표결에서는 또 의미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5명, 여기 지금 3명 그리고 2명 이렇게 5명의 의원까지 합쳐진다면 15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평화당의 국회의원이 남은 4명이 어떻게 보면 흡수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섭단체 만들어서 니네도 같이 우리 뭔가 기득권을 위해서 한번 힘을 써보자. 그렇게 될 경우 20명이 되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뭐 얻어지는 재정적인 이익도 엄청나게 큰 거고, 그리고 이들이 내년 총선에서 자기들의 지역구를 온전히 지키고 혹은 자신들이 국회의원 한번 더 해먹을 수 있는 이런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들의 행동이 뭔가 야당으로서의 여당이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하는 거를 콕 집어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아주 옹졸한 집단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국민이 빠져 있네요. 정치라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될 텐데 결국에는 배지 달기 위한 정치인가 봅니다. 민주평화당의 분열, 그렇지만 결국 민주당과 진보 세력의 분열이 시작됐다는 신호탄이 아닐까요? 솔직히 자존심도 없어 보입니다. 결국은 애국 시민들이 뭉쳐서 총선에서 심판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구독, 추천,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